방송에 출연 중이어서요. 한 전 대표가요.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. 이렇게 사실을 인정했지만요. 책임질 일은 아니다. 이런 입장입니다. 또 장동혁 대표가 이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네.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. 이 장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잖아요.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제 가족이 제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뭘 받거나 갑질을 하거나 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 책임 같은 게 당연히 정치인에게 네. 있겠죠.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일은 아니죠. 네, 김윤영 위원님. 친한계인 김윤영 위원님이라고 오늘 불러야겠네요.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.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그럼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. 이런 입장인 건가요?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장동혁 지금 당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. 예.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, 즉 작년에 방송에 나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게시글 단계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.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에게 확인 전화를 하시면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아까 쭉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당에서 이렇게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었더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쉽게 몰락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엄한 실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국정에 부담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더 나아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요.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. 우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다는 점을 수차례 얘기했고 당시 법률위원장이었던 주진우 위원장이 이를 입증해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던 내용까지 포함을 했고요. 예. 더 나아가서 조사 기간 역시 2023년 1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. 이 기간을 자세히 보면 2023년 1월 13일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당직을 가질 수도 없고 당원 게시판에 접근할 권한조차도 없는 시점입니다. 그런데 조사 기간에 넣었지 않습니까? 일단 조사 기간에서부터 틀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더 나아가서 작성된 글, 즉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 중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많았는데 예.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글은 전부 다 허위인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남아있는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썼는 것처럼 발표를 했거든요. 즉 이 자료에 대해서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 보통 이런 사건을 지금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국가로 치면 검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예. 검찰이 사건을 넘길 때 특정인을 지명해서 사건을 넘기지 사건을 어떻게 넘기지는 않습니다. 법원에. 즉 이 말인즉슨 특정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못되었는지를 반증하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한동훈 대표를 배려줬다고 하는 건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민의힘 민주당에 거세게 공세할 수 있는 시점을 예. 2번, 3번이나 놓치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해서 그런 겁니까? 한동훈 전 대표 그런 배려 필요 없습니다. 민주당과 공세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배려 필요 없이 아무 시점에는 하셔도 상관없는데요. 적어도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발목 잡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김기웅 의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? 같은 당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좀 명구스럽습니다.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셨잖아요. 지금 본인이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. 한동훈 본인은 안 썼다는 겁니다. 그러면 본인의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 겁니까?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?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. 동일 휴대전화 번호, 그다음에 동일 주소지, 동일 IP, 동시 탈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겁니다.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. 당무감사, 본인이 지금 당원 신분 아닙니까? 그거 왜 거부하십니까?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. 떳떳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. 그런데 이겁니다. 나는 일단 안 했다.
그럼 그 개인정보 가족들이 한 겁니까? 가족들이 뭘 했습니까?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.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? 사설과 칼럼 그냥 올렸다는 거잖아요. 사설과 칼럼 올렸는데 왜 그 문제 없지 않습니까? 사설과 칼럼을 올렸으면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십니까? 제가 제 가족들이 누군가 비판하는데 칼럼하고 사설만 올렸다고 하면 전 당당할 것 같거든요. 그게 아닙니다. 지금 그럼 당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적절한 욕설과 비하와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루에 3개 이상 못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. 집단적으로 된 글들이 있고요. 그 글들이 어떻게 됐느냐. 1차적으로 기사화되고 2차, 3차 돼서 그게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당론으로 전체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인정하시고요. 당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협조를 하십시오. 그냥 나는 안 했다. 우리 가족은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.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분도 예. 그렇고 둘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? 이게 한때 당대표로서 했던 사람의 책임감입니까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.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,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겠습니까? 대통령과 잘 지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비하나 그런 도배, 그런 댓글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대응하지 못합니까? 왜 묵혀둡니까?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싸우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. 예. 짧게 변론. 김영 의원 짧게 하고 네. 이동학 의원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지금 두 분이 김영 의원 짧게 말씀하시죠. 그 욕설에 문제가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겠죠. 지금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법적으로 모욕이나 비판이 과도한 명예훼손의 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수사기관에 의뢰하십시오. 수사기관에 의뢰 못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지금 민주당의 8대 합법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농성 8대 합법 중에서 3가지 부분 표현의 자유입니다.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당이 지난번 특검에서 통일교 때문에 저희 당 당원 명부 압수할 때 어떤 식으로 막았습니까? 당당법 기치뿐만 아니라 당원의 명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에도 맞섰지 않습니까? 이번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입니다.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. 이번 당무감사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,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았던 거고, 근데 사실상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,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통보했는 거는 문자로 왔습니다. 문자로. 월요일 날 문자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? 이제 그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. 예, 뭐 계속 뭐 하나하나 오갈 수 있는 토론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한 발 뒤로 좀 물러서 볼게요. 이동학 의원님. 네. 지금 보시기에 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수고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뭐 뭉쳐야 될 때 뭐 네. 이런 메시지 올려서 이거 뭐가 유화 제스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며칠 만에 이렇게 지금 재점화가 됐거든요. 어떻게 보죠?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십니까?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시동만 켜고 악셀은 안 밟는 모양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민생이나 이런 걸로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이미 국민의힘을 덮쳤습니다. 본인들이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이것이 내 조개다, 네 조개다 이 싸웠던 거 가지고 그 조개를 찾으러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.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이게 어땠을까? 근데 정무적으로 이미 다룬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게 대응을 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황우여 전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, 뭐 이준석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한동훈계라고 일컬어진 김근식 이런 분들까지도 그 글들에 비판적 대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. 그게 좀 이상하죠. 그리고 첫 번째는 익명 게시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당이 이거를 어겼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예. 실제로 이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을 횟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거를 다 어겨서 또 올렸단 말입니다. 그 가족들이. 그리고 그것은 업무방해적 성격을 갖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
칼럼, 뭐 사람들의 기사 이런 것만을 퍼나는 것처럼 또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해요. 그런데 모욕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. 예. 그리고 그 글들이 결국에는 이 언론으로 퍼날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여론 조작.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고자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음침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놓고 본인 가족들이 지금 음침하게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가족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하게 유감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여론 조작 안 하겠다. 적어도 이런 것들 의견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거를 여전히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역공세를 취하면서 또다시 이 자잘한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. 예. 김영 의원님, 사설 칼럼만 한동훈 전 대표는 말했는데 사실은 어제 당무감사의 조사 결과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 좀 옮기기 부적합한 수준의 뭐 그런 사설 칼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글들도 있긴 있었거든요. 네,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목줄 얘기가 있는데요. 그 글은 한동훈 전 대표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입니다. 그런데 지금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나와 있죠. 그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.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모욕적인 단어 써서 뭐 그런 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걸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저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라든지 황우여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글 같은 경우는요. 사실상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 걸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저 자료 자체를 제가 100% 신뢰해서도 안 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저런 모욕적인 단어를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경찰 수사하는 게 맞죠.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?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지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무조건 어떤 특정 몇 개를 가지고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전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건 호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설과 칼럼 가지고 올렸다고 해서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? 그게 아니라 등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. 그러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.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나 가족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. 그거 봤을 때 그게 징후가 있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.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. 물어봐서 당대표가 그런 거 있으면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모든 것들을 검사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법 얘기한다가 지금 뭡니까? 1년 어떻게 보면 해를 넣으면서 2, 3년 동안 이렇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 본질이 뭡니까? 당대표와 당대표 가족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.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